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지미한 원수는 내 집 안방,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서 만나는 법이니까요. 인조 14년 동짓달, 경상도 함안, 이문진 41살, 마을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는 선비였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쌀을 내어주고 병든 이에게 약을 지어주는 사람. 하지만 그 자애로운 눈 속에는 매일 밤 타오르는 지옥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장에서 돌아온 문진이 본 것은 피로 물든 마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에 칼을 맞은 채 사랑채 문지방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안채 부엌에서 그는 차마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15동생 문우는 뒷마당 장독대 옆에서 기어가다 죽어 있었습니다. 산적대가 마을을 도륙했습니다.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관아는 흐지부지 조사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지는 복수를 다짐했으나 칼을 잡은 손은 떨렸고 산으로 향한 다리는 풀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복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자비였습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선행으로 죄책감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밤, 문지는 괴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처음엔 들은 척도 않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갔고 결국 문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12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누더기 옷에 맨발,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문지는 재빨리 아이를 안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옷을 벗기는 순간 품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마루 위로 굴러떨어진 것은 단검이었습니다. 문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그 단검을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문양, 구렁이가 칼을 삼키는 형상. 10년 전 그날 아버지의 가슴을 찢고 나온 그 칼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문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늘고 하얀 목, 조금만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은 목. 문진의 손가락이 아이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아이는 깨어나지도 못한 채 희미하게 신음만 흘렸습니다. 이놈이 그놈의 자식인가. 문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열린 눈동자는 놀랍게도 맑았습니다. 겁에 질린 것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체념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빛. 12살 아이의 눈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어둠. 문진의 손이 풀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러났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약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랐습니다. 아이의 의식은 다시 흐려졌고 문진은 밤새 그 옆을 지켰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문진은 마루에 놓인 그 단검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원수의 칼이 스스로 내 집 문 앞까지 걸어왔구나.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낸 시험인가. 아이가 깨어난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위를 살폈고 문진을 발견하자 즉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야생 짐승 같은 경계심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문진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역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이 마루에 놓인 단검을 향했고 문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확히 누구의 자식인지를. 너를 죽이지 않겠다. 문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이것이 내가 너의 아비에게 그리고 내 부모님께 드리는 복수다. 원수의 씨앗을 성인으로 키워 악마의 피를 가진 내 놈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다. 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흘렀습니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 마을 사람들은 며칠 후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 선비가 미쳤구나. 원수의 자식을 키우다니. 하지만 문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문진은 조상의 위패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문우야, 용서하십시오. 저는 복수할 수 없는 비겁한 놈입니다. 그저 이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어 당신들께 바치는 것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옆방에서 검이라 이름 붙여진 소녀는 벽 너머로 들려오는 통곡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단검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 부모의 심장을 찔렀던 그 칼의 주인이 지금 내 눈앞에서 살려달라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가녀린 목숨을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려내어 지옥을 집안으로 들이시겠습니까? 검이 문진의 집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주면 먹었고 자라고 하면 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 문진은 매일 아침 검을 데리고 서당으로 갔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글을 배울 것이다. 왜요? 검이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글을 알아야 한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저는 짐승의 자식입니다.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문진은 붓을 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너의 과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의 미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 선비가 정녕 미쳤구나. 대장간 주인 김씨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원수의 자식을 거두다니 저놈이 크면 은혜를 원수로 갚을 게 뻔하지 않소? 저 아이 눈빛 보셨소? 독사가 떠이다. 밤에 칼 들고 문진이 목을 칠 게 분명하오. 산적의 피가 흐르는데 어찌 사람이 되겠소? 결국 본성이 드러날 것이오. 문진은 이 모든 말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습니다. 밤이면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검이 자는 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나를 죽이러 올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녕 옳은 일인가?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검을 깨워 밥을 먹이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복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배우고 밭을 갈고 물을 길었습니다. 문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진은 검에게 물었습니다. 내 어미는 어디 계시느냐? 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언제?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문진의 손에 쥔 붓이 떨렸습니다. 왜? 도망치려 했다고. 산적의 여자가 도망치려 했다고. 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품어온 상처라 이미 골마 터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인 후 제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대가다. 너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 옆에서 칼을 배웠습니다. 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겪은 지옥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아버지 곁을 떠났느냐? 검이 처음으로 문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게 성인식이라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두려웠느냐? 아니요. 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기 싫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문진은 처음으로 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검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검은 이제 문진을 따라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밭을 갈고 약을 지고 아픈 사람을 간병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던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생각보다 솜씨가 좋구먼. 문진이 잘 가르쳤나 보오. 그래도 산적의 자식인데 자식에게 무슨 죄가 있겠소.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순 없지. 하지만 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여전히 차갑다는 것을. 그리고 밤이면 여전히 문진이 자신의 방문 앞에 서서 망설인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검은 문진의 서재로 갔습니다. 손에는 그 단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진은 등을 보인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검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검은 천천히 문진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촛불 타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흘렀습니다. 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처럼 되는 걸까? 아니면 자유로워질까?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분, 2분, 아니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등을 보인 채였습니다. 그 칼이 내 목을 향하기엔 너무 무디구나. 검의 몸이 굳었습니다. 조금 더 갈아오너라. 사람을 죽이려면 칼이 날카로워야 한다. 문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쨍그랑 검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문진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검이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왜 때리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 밥을 주고 글을 가르치십니까? 저는 당신의 원수의 자식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죽인 놈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문진은 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다. 네, 너는 내 원수의 자식이다. 그래서 너를 키운다. 악마가 악마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사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복수다. 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의 아비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다. 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문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그 단검을 땅에 묻었습니다. 문진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할 겁니다. 평생. 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안고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사람이 되는 길이라면. 문진은 처음으로 검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검은 뻣뻣하게 서 있다가 천천히 문진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을에 산적의 자식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우리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요. 폭풍전야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검의 친아버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문진과 검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리고 검은 친아버지와 양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낯선 사내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모두 5명 칼을 찬 채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장선 사내의 얼굴에는 큰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들짐승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 마을에 산적의 자식이 숨어 있다고 들었소.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들이요. 순순히 내놓으면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겠소. 칼자국 사내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문진이 나타났습니다. 검을 뒤에 숨긴 채 무슨 일로 우리 마을을 찾아오셨소? 당신이 이문진이란 선비요? 그렇소. 소문을 들었소. 당신이 산적의 자식을 거두었다고.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문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는 그런 아이가 없소. 오직 내 아들만 있을 뿐이요. 칼자국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아들, 원수의 자식을 아들이라 부르는 미친놈이 있다고는 들었소만 진짜 그런 바보가 있을 줄이야. 내 아들을 모욕하지 마시오. 문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겠소. 사내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검이 문진의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검. 문진이 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라. 안 됩니다. 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나서야 합니다. 칼자국 사내가 검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오, 맞구나. 눈빛을 보니 산적의 자식이 틀림없어. 어서 오너라. 내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 제 아버지는 여기 계십니다. 검이 문진을 가리켰습니다. 사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원수를 아버지라 부르다니. 원수가 아닙니다. 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분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칼자국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선택해라. 이 선비와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너의 진짜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인가? 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검이 사내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관가에 고발하겠습니다. 우리 친아버지의 위치를, 죄목을, 모든 것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칼자국 사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놈이 제 아비를 고발한다고? 그렇습니다. 검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그 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미친놈이.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문진이 재빨리 검을 밀쳐냈습니다. 칼날이 문진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진은 피 흐르는 팔을 감싸 쥐고도 검을 보호하며 서 있었습니다. 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문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살기가 묻어났습니다. 칼자국 사내가 다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광군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이장이 미리 관아에 급보를 보냈던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광군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사내들이 포위당했습니다. 칼자국 사내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 놈 두고 보자. 사내들은 광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날 밤 문진의 방, 검은 문진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괜찮다. 문진이 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선택은 옳았다. 아비의 죄를 묻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정의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의 피를 받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아니다. 문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는 운명이 아니다. 내가 오늘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너는 내 선택으로 내 운명을 바꾸었다. 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었다. 문진이 검을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버지라 부른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검이라는 아이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산적 소굴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조만간 토벌대를 보낼 것입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산적 우두머리의 자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선 것을 높이 삽니다. 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떠난 후 검은 문진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한 걸까요? 친아버지를 관가에 넘기다니. 문진이 대답했습니다. 친아버지라는 이유로 그의 죄를 묵인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 진정한 효도는 아비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벌을 받는 것일지라도. 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아파야 한다. 문진이 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증거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짐승이고 죄를 맞고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사람이다. 한 달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적 토벌이 성공했고 우두머리는 사로잡혔다고, 곧 처형될 것이라고. 검은 그날 밤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문진이 뒤따라갔습니다. 혼자 두지 마십시오. 검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누구에게?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버지에게요. 제가 상상 속에서만 만났던 좋은 아버지에게요. 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제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악몽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피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가슴이 아파요. 문진이 검의 옆에 섰습니다. 같이 아파하자. 내가 혼자 아플 필요는 없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검은 문진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라. 왜 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죽이지 않으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문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너를 죽이려고 목을 조를 때 내 눈을 봤다. 그 눈에서 나와 똑같은 것을 봤어. 무엇을요? 죽고 싶어하는 눈빛을. 검이 숨을 멈췄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가족을 잃은 후 매일 밤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을 용기가 없었지. 그런데 내 눈에서 똑같은 걸 봤어. 12살밖에 안 된 내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걸 보고 깨달았지. 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죽이는 건 복수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걸. 그리고 너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너의 아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는 걸. 검이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다. 내가 고맙다. 내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적 우두머리의 처형을 앞두고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문진의 과거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납니다. 산적 우두머리가 처형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문진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검은 옆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어귀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문진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초가집 여러 채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적이다. 산적대가 쳐들어왔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문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검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방 안에 있거라. 문진이 검을 밀어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횃불을 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이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사내는 검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산적 우두머리.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사내는 흉터투성이 얼굴에 짐승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의 눈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검아.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내 아들. 어떻게
당신은 감옥에 탈옥했다. 사내가 씩 웃었습니다. 내 부하들이 관할을 습격해서 날 꺼냈지. 그리고 바로 여기로 왔다. 내 아들을 데리러. 문진이 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오. 뭐? 사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이문진이군. 내 아들을 꼬드긴 놈이 꼬드긴 게 아니라 가르쳤소. 사람이 되는 법을. 사람?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짐승이 되어야 해. 내 놈이 내 아들에게 가르친 건 약함이야. 그리고 약함은 죽음이지. 사내가 검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검아, 이리 와라. 아버지한테 돌아와. 검은 떨고 있었습니다. 문진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싫습니다. 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아들입니다.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당신을 고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이 무너졌는지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내 놈이, 내 아들이. 사내의 손이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배신이 아닙니다. 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진짜 효도라고 배웠습니다. 비록 그것이 벌을 받는 것일지라도. 효도? 사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가르쳐주지. 효도가 뭔지. 사내가 칼을 뽑았습니다. 저 선비를 죽여라. 내 아들을 빼앗아간 놈을. 산적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문진이 검을 뒤로 밀쳤습니다. 뛰어라. 아버지, 가라고 했다. 하지만 검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진 옆에 섰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산적들이 다가왔습니다. 문진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미안하구나, 검아. 문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아닙니다, 아버지. 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지켜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행복합니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간 주인 김씨가 쇠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선비가 우리 마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소? 약방 주인이 약절구를 들고 섰습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요.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했소. 이제는 우리가 지킬 차례요. 1명, 2명, 10명. 마을 사람들이 각자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산적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농민들이 감히.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광군이 아니었습니다. 병조판서 나리께서 친히 오셨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고급 관복을 입은 노인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로 100명이 넘는 광군이 따랐습니다. 병조판서가 산적 우두머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감히 관할을 습격하고 탈옥하다니. 내 놈의 목은 이미 저자에 걸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문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진 선비, 소문을 듣고 왔소. 원수의 자식을 거두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소. 문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성까지 소문이 퍼졌소. 선비의 자비와 그 아이의 용기가. 이런 이야기야말로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요. 병조판서가 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결단을 내렸구나. 내 증언 덕분에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구해졌다. 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지? 병조판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산적들은 모두 포박당했습니다. 산적 우두머리가 끌려가면서 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이상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검아, 사내가 불렀습니다. 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너는 나보다 강한 놈이 되었구나. 사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섞였습니다. 나는 평생 약한 놈들을 죽이며 살았다. 하지만 너는 진짜 강한 놈을 선택했어. 나 같은 놈을 버릴 수 있는 힘 말이다. 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아비가 아니다. 사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선비가 내 진짜 아비야. 나는 그저 내게 피를 준 짐승일 뿐이다. 사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문진이 검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라. 충분히 울 자격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불탄 집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문진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목재를 나르고 새 집을 지었습니다. 점심때 대장간 주인 김씨가 검에게 밥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검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었어. 아닙니다. 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넌 우리 마을의 아이야. 문진이 아들이고 우리 모두의 아이지. 검은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문진은 검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친아버지를 광군에 넘긴 것. 검이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평생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후회는 가슴으로 하는 거고 선택은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가슴은 아프지만 머리는 이게 옳다고 말합니다. 문진이 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어느새 나보다 더 현명해졌어. 아닙니다. 아버지께 배운 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10년 전 그날 문진 자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조 판서가 문진에게 전한 한마디의 말이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됩니다. 10년 전 그날 당신이 집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겠소? 산적 우두머리가 처형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복구되었고 검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병조 판서가 떠나기 전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진 선비, 10년 전 그날 당신이 집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겠소? 그날 밤 문진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바로 그날 받았던 편지. 그는 한 번도 이 편지를 불태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문진이 황급히 편지를 서랍에 숨겼습니다. 잠이 안 와서. 검이 문진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아버지께서 이상하세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검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늙은 승려였습니다. 흰 수염에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이문진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승려가 말했습니다. 문진이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진 스님, 오랜만이구려. 문진. 승려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말해줄 때도 되지 않았겠소? 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문진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공포와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 스님은 문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검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문진, 이제 그 아이에게 말해야 하지 않겠소? 안 됩니다. 절대로. 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알면 저를 떠날 겁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요.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 그래도 지금은 아닙니다. 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비밀이길래? 혜진 스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었소.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소.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가족을 포기한 것이요. 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문진의 목소리가 흐느끼듯 나왔습니다.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한다는 정보를 미리 들었습니다. 관아에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광군이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섰었소.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데리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을 것인가? 저는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문진이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방어 준비를 하느라 제 가족에게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알아서 피할 거야. 우선 마을을 구해야 해라고. 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문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는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제 손으로 제 가족을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문진을 피했습니다. 검아,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아침은 먹어야지. 그랬어요. 검이 처음으로 문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혜진 스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었군요. 네. 이제 어찌하시겠소? 모르겠습니다. 검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가족을 버렸구나. 내 친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것처럼 양아버지도 자신의 가족을 죽게 내버려둔 거야. 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잖아. 친아버지는 그냥 죽였지만 양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했던 거야. 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문진이 뒷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었구나. 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미안하다. 숨겨서. 왜 숨기셨어요? 검이 물었습니다. 두려웠다. 문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선자라고 생각할까봐. 원수의 자식을 거두면서 정작 나는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한 놈이라고 비난할까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음엔요. 아버지도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고, 저한테 자격 없다고. 문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검이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가족 하나를 구할까? 마을 전체를 구할까? 검아, 저는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그게 인간이니까요. 검이 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을을 선택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큰 희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이 나를 선택하게 만든 것뿐이다. 그래도 아버지는 선택했어요. 검이 문진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10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그게 벌이에요. 충분한 벌. 문진이 검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 스님이 떠나기 전에 검에게 말했습니다. 잘 선택했구나. 무엇을요? 용서를 선택한 것 말이다. 내 친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양아버지는 용서했구나. 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이해예요. 이해? 네. 친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사람을 죽이는지,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 하지만 양아버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며칠 후 검은 문진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10년 전 그날 구한 마을 사람들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응, 거의 다 살아있지. 그럼 그분들은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고 마을을 구한 걸. 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생각하겠지. 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뭐가? 영웅은 아무도 몰라줘도 영웅이에요. 그게 진짜 영웅이죠. 문진이 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구나.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적 우두머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으니까요. 검아, 내가 묻은 그 단검을 다시 찾아라. 그 칼에 모든 진실이 새겨져 있다.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문진과 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땅에 묻힌 단검이 다시 발굴되면서 그 칼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비밀은 문진과 산적 우두머리,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진실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일주일 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문진의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들짐승이겠지. 하지만 문진도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이 뒷마당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자신이 단검을 묻었던 그 자리가. 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단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단검이 없어졌어요. 검이 급히 문진에게 달려갔습니다. 뭐라고? 제가 묻었던 단검이요. 누군가 파내갔어요. 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산적의 잔당들인가? 바로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문진을 체포한다. 무슨 일이요? 문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포졸 두목이 단검을 꺼내 보였습니다. 검이 묻었던 바로 그 단검이었습니다. 이 단검에 새겨진 글귀를 읽어보시오. 문진이 단검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자세히 보니 구렁이 문양 뒤에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형제 이문진에게 형제의 맹세를 잊지 말라. 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포졸 두목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문진, 당신은 20년 전 산적 두목과 의형제를 맺었소. 그리고 10년 전 그와 내통하여 마을 습격 정보를 흘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말도 안 돼요. 검이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소. 이 단검과 함께 발견된 편지들이요. 포졸이 낡은 편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문진은 끌려갔습니다. 검은 뒤따라가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막혔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진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검아, 괜찮다.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문진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구나. 의형제라니. 그럼 공범이었던 거 아니오? 우리를 속인 거야. 검은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 누군가 함정을 판 거야. 검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관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검은 문진을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중대 범죄자는 면회가 금지되어 있다. 검은 관아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찾아야 해. 진짜 편지를. 누군가 가짜 편지를 만들었다면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거야. 검은 마을로 돌아와 문진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책장 모든 곳을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 벽면에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문진 형에게. 형님,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그 길에서 산적에게 습격당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형님은 저를 구해주셨고 저는 형님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 산적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저는 그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형님의 마을을 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께서 미리 알고 관군을 불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의형제를 배신했다고. 그래서 형님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을 형님께 보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형님께서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형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의제올림. 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산적 두목이 일부러 검을 문진의 집 앞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문진에게 아들을 맡기기 위해. 그리고 그 단검은 의형제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검은 편지를 들고 다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어르신, 증거가 있습니다. 검이 외쳤습니다. 사또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문진을 석방하라. 그리고 가짜 편지를 제출한 자를 찾아내라. 문진이 풀려났습니다. 검은 문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지, 검아, 진실을 알았어요. 산적 두목이 제 친아버지가 일부러 저를 아버지께 보낸 거였어요. 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그리고 왜 너를 내게 보냈는지도. 검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길 바랐어. 진실을 알고도 나를 선택할지 아니면 떠날지. 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아버지를.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짜 편지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했습니다. 사흘 후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산적 두목의 옛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형을 면하고 도망친 자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두목님의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두목님은 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을 키운 게 이문진입니다. 둘 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이 그 말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범인이 검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두목님을 배신만 안 했어도 배신이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검이 소리쳤습니다.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조 및 무고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모든 일이 끝나고 검과 문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진에게 사과했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소. 상황이 그랬으니까. 검은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 단검이 묻혀있던 자리, 이제는 빈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문진이 다가왔습니다. 단검은 관아에 증거물로 보관될 거다. 다행이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검아, 내 아버지, 내 친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되려고 했었어. 너를 나한테 보낸 것이 그 증거야. 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슬퍼요. 진작 그랬으면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가족이다. 문진이 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야. 그게 더 강한 거야. 검이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날 밤 검은 꿈을 꾸었습니다. 친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잘 컸구나.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었어. 아버지, 미안하다.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너에게 진짜 아버지를 찾아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친아버지가 사라지려 할 때
검이 불렀습니다. 기다려요. 왜? 용서해요. 당신을. 친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야. 고맙다 아들아. 검은 눈물을 흘리며 꿈에서 깼습니다. 문진이 옆방에서 물었습니다. 괜찮니? 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검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진에게는 아직 하나의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그가 정말로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그리고 그 진실은 검에게 마지막 시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검은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 문진의 어깨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아무도 검을 산적의 자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진의 아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검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문진을 도와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평범한 소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진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혜진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문진, 이제 말할 때가 되었소.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검에게 모든 것을 말하시오. 10년 전 그날의 완전한 진실을. 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숨기시겠소? 그 아이는 알 권리가 있소. 알면 저를 떠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소. 하지만 그것도 그 아이의 선택이요. 문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검은 우연히 문진과 스님의 대화를 또다시 엿듣게 되었습니다. 문진, 당신은 10년 전 그날 산적 우두머리를 죽일 수 있었소. 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광군을 부르러 갔을 때 당신은 산적 무리를 발견했소.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당신의 의형제라는 것도 알았소. 스님,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소. 그를 죽이고 마을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의형제의 정을 지키고 그를 살려줄 것인가. 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산적들에게 습격당했을 때 그가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배신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를 보내주었소. 그리고 그 대가로 제 가족이 죽었습니다. 문진이 통곡했습니다. 저는 의리를 지키려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죄가 있소.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거둔 진짜 이유가 뭐요?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소. 그렇지 않소? 문진이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검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검을 발견했을 때 저는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문진이 고백했습니다. 산적 우두머리를 직접 죽일 수는 없지만 그의 아들을 망가뜨릴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제 아들로 키워서 아버지를 배신하게 만들면 그게 가장 잔인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에게 잘해줬습니다. 사랑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로 친아버지를 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검이 저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저에게 다시 살 이유를 준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소? 네. 처음엔 복수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제 아들입니다. 검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검은 문진을 피했습니다. 검아, 어디 가니? 산책이요. 같이 갈까? 혼자 가고 싶어요. 검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달이 올랐습니다. 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용당한 거였어. 처음부터 아버지의 복수 도구였던 거야. 검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였어? 아버지의 사랑? 아니면 전부 연기였어? 하지만 동시에 검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진이 보여준 눈물이 거짓일 리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눈 밥이, 함께한 시간이, 함께 흘린 눈물이 가짜일 리 없다는 것을. 처음은 거짓이었을지 몰라. 하지만 지금은. 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문진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들었구나. 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변명하지 않겠다. 처음 너를 거둔 이유는
정말로 복수였다. 너를 이용하려고 했다. 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니다. 문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한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로. 어떻게 믿어요? 검이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진심이라고 믿어요? 처음이 거짓이었는데. 문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어달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라. 문진이 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매일 변했다. 복수심은 조금씩 사라지고 사랑이 조금씩 자랐다. 그리고 지금은 복수 같은 건 까맣게 잊었다. 오직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다. 문진이 검을 안았습니다. 너는 내 복수의 도구가 아니다. 너는 내 구원이다. 검이 문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물어볼게요. 응, 언제부터였어요? 저를 진짜 아들로 생각한 게. 문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내가 다치면 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웃으면 내가 행복하다는 걸.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저도 그래요. 검이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검아, 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처음에 너를 이용하려 했던 것을. 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요. 뭐, 사람은 변하잖아요. 아버지도 변했고 저도 변했어요. 처음이 뭐였든 지금이 진심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진이 검을 다시 안았습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현명하구나.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다음 날 혜진 스님이 떠나기 전에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게 끝났구나. 네, 스님. 문진, 당신은 복수를 계획했지만 결국 사랑을 얻었소. 그것이 당신의 구원이요.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이 검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아, 너는 두 아버지를 모두 용서했구나. 친아버지의 죄를, 양아버지의 거짓을.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해요. 검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후회해요.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성인이로구나. 스님이 떠난 후 문진과 검은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만약 제가 친아버지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아버지의 복수 계획이 실패했잖아요. 문진이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너를 사랑하며 살았을 거야. 복수 따위 없이. 진짜요? 진짜다. 어느 순간부터 복수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검도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평화롭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이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검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진 곁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떠날 것인가. 3년이 흘렀습니다. 검은 이제 17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문진보다 키가 커졌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총명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는 날 새벽, 문진은 검의 짐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붓은 챙겼니? 네, 아버지. 먹도, 종이는 다 챙겼어요. 문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 그 떨림을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응, 그래야지. 하지만 문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검이 과거에 급제하면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럼 이 마을을, 자신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검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오거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꼭 급제하고 오너라. 검은 마을 사람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가거라. 그리고 꼭 돌아와라. 네. 검은 고개를 숙이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 한 달 후 소식이 왔습니다. 검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진의 얼굴에는 웃음과 슬픔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나는구나. 며칠 후 검이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곧장 문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말에서 내려 문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문진이 검을 일으켰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날 밤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검과 문진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제가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알고 있다.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알고 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올까봐 두려웠어요.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 나도 두려웠다. 문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잃을까봐. 저는 아버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 다만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문진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나도 아프다. 두 사람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이 떠나기 전에 문진이 물었습니다. 검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도 되겠니? 물으세요, 아버지. 너는 나를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그냥 은인이라고 생각하니? 검이 문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게 아버지는 3명이었어요. 3명? 네. 첫 번째는 저를 낳아주신 친아버지, 두 번째는 저를 키워주신 양아버지, 세 번째는 검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진짜 아버지, 바로 당신이요. 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검이 문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저 같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검은 떠났습니다. 문진은 마을 어귀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이별인가?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잘 키웠어. 정말 잘 키웠어. 20년 후 세월이 흘러 검은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백성들을 사랑했으며 정의로운 판결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매년 한 번 추석이면 어김없이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가을, 검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문진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문진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우리 아들. 아버지, 괜찮으세요? 늙었을 뿐이다. 괜찮아. 검은 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검아, 네 아버지,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문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를 처음 거둔 날 나는 복수를 생각했다. 하지만 너를 보내는 지금 나는 감사만 남았다. 아버지, 너는 내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였다.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검아,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무엇이든요. 내가 죽으면 너의 친아버지 무덤 옆에 묻어다오. 검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문진이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마지막엔 너를 생각했어. 나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이긴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덕분에 너를 만났으니까. 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흘 후 문진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검은 약속대로 문진을 산적 우두머리의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한 사람은 검을 낳았고 한 사람은 검을 키웠습니다. 검은 두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술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들,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로부터 30년 후 검도 늙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되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검은 두 아버지의 무덤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 검이 술잔을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산적의 아들로 태어나 선비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복수의 도구가 될 뻔했다가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둘 다라고. 검이 두 무덤에 각각 술을 부었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한 분은 저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한 분은 저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서툴고 잘못되고 비뚤어진 방식이었을지라도 검은 일어나 두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들. 그리고 용서합니다. 검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서는 검의 손자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아버지들께 인사하고 왔단다. 할아버지의 아버지요? 그래. 몇 분이나 되세요? 검이 웃었습니다. 두 분이란다. 그리고 둘 다 훌륭한 분들이셨지.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분이요? 그래.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단다. 둘 다 진짜 가족이지. 할아버지는 어느 쪽이었어요? 둘 다였단다. 검은 손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검이 죽은 후 그의 묘비에 새겨진 글, 이곳에 잠든 이는 산적의 아들로 태어나 선비의 아들로 자라 나라의 신하가 되었으나 끝까지 두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자. 검이 잠들다 피는 운명이 아니며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원수의 자식을 아들로 키운 선비의 이야기를, 복수를 사랑으로 바꾼 기적의 이야기를, 용서가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